안녕하세요 여러분, 잠티입니다. 이번에 할 이야기는 여드름 총정리편. 먼저 알아야 될 건 여드름은 질병이다. 물론 화장품들이 도움이 돼요. 이런 제품들이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일 뿐이다. 실질적으로 여드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거나 약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 그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뭐 에크논이나 이런 노스카나 이런 것들인데, 노스카나 이 친구는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니까 제발 좀 그만 써라 제발. 좀 약간 다시 가라앉히고, 제가 그러면 추천하는 건 뭐냐, 보통 좁쌀 여드름이나 화농성 여드름이 있는데, 먼저 화농성 여드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화농성 여드름이 좀 익었다 하면 이런 파티마개, 아니면 약간 이제 완전 다 차진 않았다 하면 이런 아젤리아 크림. 사실 이 아젤리아 크림이 진짜 정말 대박인 게, 아젤리아 크림이 일반 의약품이에요. 이거 내가 무슨 광고를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이거 광고하면 불법이에요 이건. 내가 광고를 할 수가 없어. 아무튼 얘가 진짜 대박인 게, 얘 같은 경우는 아젤라산이 20%인데 미국이라든지 해외에서는 이런 건 전문 의약품 농도예요. 아주 농도가 높아. 먼저 이런 아젤리아 크림이 이런 에크논보다 난 걸 없애는 것도 잘하는데, 나기 전에 억제하는 것도 정말 훨씬 잘해요. 근데 노스카나 같은 경우는 아예 효과가 없어요. 물론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보습제를 바르는 것보다 낫긴 한데, 얘는 진짜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짜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여드름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붉은기가 있잖아요. 붉은기를 없애는데도 얘가 좋아. 심지어 얘는 미백도 돼.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얘가 이제 화장품에 넣을 수 없어서, 화장품에 넣는 게 불법이라서 못 넣지만, 얘가 진짜 성분이 미쳤다. 얘가 정말 엄청난 친구다 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만약 여드름성 피부다 그러면 나기 전, 중, 후, 흉터가 남고 난 이후에도 얘가 진짜 전천후 끝판왕이다, 얘가 제일 좋다, 그냥 얘를 써라 라는 거죠. 물론 이미 나 있는 걸 억제하는 데는 이 파티마겔이 제일 최고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조일 페록사이드라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잘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아주 강력한 살균제가 있는데, 얘를 정말 바른 듯 만 듯, 그러니까 면봉으로 아주 스치듯이 정말 발라두면 얘가 사실 정말 너무 독해서 일반적인 피부도 약간 손상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얇게, 엄청 약하게 바르면 도움이 된다. 하지만 가장 이제 화농성 여드름이 최고조에 달아있는 그 순간이 아니면 아젤리아 크림이 진짜 최고다, 얘를 써라. 화장품으로 이제 돌아와서, 왜 노스카나가 의미가 없냐, 이런 헤파린계 치료제는 너무 오랫동안 밝혀졌어요. 얘가 아예 효과가 없다고. 그냥 바세린을 바르는 거랑 얘를 바르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 없다고. 그냥 없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되었어요. 얘가 처음에 허가된 것부터가 약간 이상해. 역사를 약간 알고 싶으시면 인스타라든지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그걸 보세요. 내가 만들어둔 거. 아니 진짜 얘는 의미가 없는 친구고, 아젤리아 크림을 써라. 그리고 만약에 색소 침착이 생겼다. 색소 침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멜라노사 크림이라든지 멜라토닌 크림이라든지 뭐 그런 크림들이 있어요. 그런 걸 쓰면 되는 거예요. 물론 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독해. 얘 성분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퀴논이라 그래서 너무 독한 친구이기 때문에, 얘보다는 사실 이제 아젤리아 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먼저 일반적인 케어를 하고, 정말 오랫동안 너무 안 사라진다면 얘를 쓰는 걸 추천을 하지만, 노스카나랑 에크논을 이제 안 쓰는 것만 이제 알아고도 난 만족이다. 진짜 제발 그거 좀 치워놔라. 요즘 화장품들 진짜 문제가 많거든요. 화장품 중에서는 인체 세정용, 그러니까 여드름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적혀 있는 클렌징 폼이라든지 이제 세정제가 아니면 여드름에 좋다라고 홍보하는 거 다 불법이에요. 다 불법이고 다 개뻥이야.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 뻥이야. 물론 효과가 있는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쟤네들 때문에 광고를 더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니까 식약처가 엄청나게 규제가 빡센데 그거를 단속을 안 해요. 그래서 그게 문제야. 규제는 빡센데 단속을 안 하니까 그런 이상한 것들이 막 여드름이 좋다 막 이런 식으로 다 광고판을 펼치는 거고, 효과가 있는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나야신아마이드 제일 대표적으로 제일 유명한 거. 얘는 5% 이상부터 이제 pH 조절 능력이 있어서 여드름성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 정말 추천하는데, 디오디너리라든지 아니면 뭐 더마팩토리라든지 좋은 제품들 많아요. 얘는 10%, 얘는 20% 농도가 높기 때문에 5% 있죠. 농도가 높다고 좋은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얘네를 추천하는 게 아니야. 얘 말고 5%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요새 뭐 많단 말이야. 올리브영에 그냥 나이아신아마이드 5%만 찾아봐도 너무 많아. 그냥 그런 걸 사서 바르시라. 그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고, 막 무슨 멜리틴이 좋다, 뭐가 좋다, 뭐 성분들이 좋은 것들이 있지만 걔네들은 오히려 광고를 못 해요. 왜? 식약처가 너무 빡세게 잡아놨으니까. 근데 어이가 없는 게, 그렇게 빡세게 규제를 걸어놓고서 정작 정말 안 해야 될 애들은 진짜 다 광고를 다 하고 있다는 거야. 와, 아무튼 여드름 총정리 대충 끝. 끝나기 전에 크림 좀 잘 발라라. 지성이라고 해서 여드름성 피부라고 해서 크림을 안 바른다? 물론 이런 크림 같은 경우에는 뭐 시아버터라든지 뭐 코메도제닉 테스트를 하지 않은 그런 두꺼운 크림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리은 이런 크림, 에스트라 365 크림 뭐 이런 것들 보면 뒤에 논코메도제닉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여드름성 피부 적합성 테스트를 마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크림을 발라주는 게 좋다. 크림을 안 바르면 수분이 더 증발해서 더 심각해지니까 제발 좀 크림 좀 발라라. 좁쌀 여드름 다음번에 돌아올 테니까 화농성 여드름까지만 한 걸로 하고, 이 다음번에 이 에크린, 얘가 나쁜 애는 아닌데 얘도 좀 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다음번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끝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해주면 좋고 하이프도 해주세요. 아무튼 끝.